안녕하세요. 나름 살 만큼 살아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선택의 연속이라 오늘도 고민이 많은 60대 여성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낳는 순간부터 평생을 자식에 매여 사는 느낌이 들어 오늘은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되네요. 저에겐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고 이 아이들을 낳고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네요. 나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겠다며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정말 아이들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시집 장가를 갈 때가 되었더군요. 딸들도 하나 둘씩 결혼하고 막내 아들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을 꺼냈어요. 줄곧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긴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니까 좀 당혹스럽기는 했네요. 엄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야.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말에 마침 홍기도 찼으니 저도 딱히 말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아들이 꺼낸 말은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쎄하다 싶었는데 저도 인생을 헛산 건 아니었는지 나쁜 예감이 딱 맞아 떨어지더군요. 근데 엄마,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듣고 놀라시면 안 돼요. 한동안 뜸을 들이던 아들은 딱히 기복 없이 살아왔던 제 인생에 갑자기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기 여자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는 듣고 너무 놀라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고아라뇨. 부모님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도 없는 아이라니요. 부모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측은하긴 한데 이게 남의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기도 한 것이 이게 제 자식이랑 연관된 일이 되고 내 가족을 드리는 일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만큼 제 입장만 우선하게 되었네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떠듬떠듬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근데 정말 좋은 애예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나 저번에 아팠을 때 간호해준 친구도 그 친구예요. 아들이 먼 곳으로 퇴직해서 집과 떨어져 살고 있을 때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멀어서 제가 계속 들여다볼 수 없을 때 근처에 사는 친구가 물심양면으로 간호를 해주고 밥도 챙겨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심 혹시 여자친구가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역시나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도 쉽게 오케이 하기는 어려웠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 저와 남편을 비롯하여 결혼한 딸들도 불러서 함께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네요.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이때를 되새겨봐도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고개를 잘 들지도 못하고 어렵게 첫 시작을 떼는 며느리의 모습이란 제가 갖고 있던 나름의 편견을 없애는 묘한 인상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날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참 단아하고 예쁜 아이더군요. 며느리를 보니 고아로 살아왔을 세월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사람들 느끼는 건 다 비슷한 건지 가족들도 수더분해 보이는 며느리를 보고 한창 홍기가 찬 아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보이는데 괜히 반대했다가 애가 장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남편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는지 웬만하면 결혼 성사를 시키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내심 그렇게 싫지도 않았고 변덕이 심한 아들 성격에 저러다가 평생 장가 안 간다고 할까봐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었네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둘이서 알아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한 결혼생활은 그게 아니었는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로 흐름이 진행되더라고요. 저를 비롯하여 온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며느리는 180도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오고 종일 저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돕고 하루 종일 제 옆에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결혼한 딸들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활이 실감나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어머님, 제가 있는데 왜 어머님께서 일을 하세요? 저한테 맡기시고 쉬세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며느리에게 들으면서 저는 어느새 며느리가 해주는 밥과 간식들을 먹으며 어정쩡하게 앉아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매일 저와 있고 저녁에 아들이 여기로 퇴근하면 나란히 넷이서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우리가 쉬는 걸 보고 가기를 계속 하더군요. 그렇게 몇 주간을 지내고 난 뒤 숫기 없는 며느리가 어렵게 뗀 말을 듣고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는 고아로 자라서 내내 엄마 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같이 음식도 해먹고 싶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이 말을 들으니 어찌나 며느리가 짠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알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많은 감정들로 뒤엉켜 있는 관계인가요? 그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늘 간접적으로 상상만 했었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며느리와 마주하는 것을 좀 더 편히하게 되었네요. 제 딸들과도 못해봤던 단둘이 영화 보러 다니는 일, 쇼핑하는 일까지 빠짐없이 따라다니는 며느리를 보니 저는 왠지 늙음하게 어린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마음마저 들 정도였네요. 하도 같이 장 보러 다니고 매일 운동도 같이 다니고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막둥이 딸이 또 있던 거냐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그렇게 금세 2년이 흘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저와 며느리는 붙어 지냈네요. 참 세상 일이란 뒷구슨 거지 이쯤 되면 살만하다 싶을 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가 감히 세상을 우습게 보냐고 야단치듯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 아들이 아주 큰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고 툭하면 변덕을 부려대서 곧잘 저와 남편의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인 며느리의 속까지 썩이게 되었네요. 남자가 되어서 결혼한 아내를 속썩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술과 여자에 빠져서 도통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내 아들이지만 너무 괘씸하고 한심해서 며느리를 볼 낯이 없더군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술만 진탕 먹고 다닌다는 사실을 무려 딸들의 제보로 알게 되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차라리 벼락을 맞는 게 나을 정도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엄마, 영환이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뭐? 뭐라고?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영환이 점심 사주려고 회사 앞에 갔는데 생빵 처음 보는 어린 여자애랑 같이 있는 거야. 팔짱 끼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 걔는 애가 왜 그러는지. 듣자마자 옆에 있던 며느리의 눈치를 바로 살폈어요.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두려운 눈으로 며느리를 보았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바로 푹 숙이더군요. 매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솔직히 모를 리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하고 며느리는 끄덕거리며 눈물을 참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면 안 될 말을 며느리에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야단 칠 테니까 다시는 못 그러게 할 테니까 네가 이번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말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제 딸이었다면 저는 이런 소리를 감히 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들도 제 딴엔 자식이라고 감싸게 되더군요. 네, 어머니. 여기서 반박하고 대든다고 해도 저는 크게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불쌍한 며느리는 저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서 집안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고 누가 볼까 무서워 낮은 소리로 한참을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태도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 알았어. 엄마 좀 그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만나는 애는 헤어지면 되잖아. 아니 내가 좋다고 달라붙는데 어쩌라는 거야. 결혼 괜히 했어.
그 뒤에 나온 아들의 말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 건지 잘못 키운 나를 탓해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심했어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장가 가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착하고 예쁘고 딱 좋지 뭐. 아 근데 나도 사람인데 질리는 걸 어떡해? 듣자 하니 내가 결혼시켜서는 안 될 자식을 시켰구나 싶어서 정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기가 막힌 아들의 대답을 듣고도 몇 달간은 어찌어찌 둘의 생활은 이어져 갔지만 아들은 새 여자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돌기만 하고 거기다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드문드문 듣고 있던 중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어도 될까요? 매일같이 집에 오던 며느리가 오늘은 집에 있겠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예감이 좋지 않아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가봤어요. 제 눈으로 본 광경은 과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눈을 뜨고 있는 자체가 수치스럽고 목이 메이더군요. 아들이 술김에 집에 있는 것들을 뭘 그렇게 다 깨부수고 집어 던져놨는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던 건지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있고 제대로 뜨지도 못하더군요. 아무리 내가 배불러 낳고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지만 더 이상은 참고 보기 힘들었어요. 아들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가 않았고 그렇다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불쌍하게 있는 며느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큰맘 먹고 저는 며느리에게 통보를 했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 들어보는 괴성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환이랑 이혼해라 유진아.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어머님. 이렇게 엉망이 된 집에서 그런 남편과 살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에 정말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서 당시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었던 자금 중 그래도 나름 거금이었던 5천만 원을 찾아서 쥐어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일이 마무리된 것 같았네요. 이후 며느리는 몇 번이나 우리 집을 찾아오고 반찬을 갖다 놓고 했으나 이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호되게 야단을 쳐서 쫓아보냈어요. 너무 착한 아이였기에 더 가슴이 아팠고 저 역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들 부부가 이혼하는 이런 상황이며 모든 것이 기가 막혀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는지 남편도 안 마시던 술을 마셔가면서 각자 방을 따로 쓰기도 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어 갔네요. 아들은 여전히 밖으로 나돌아 연락도 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딸들도 저들 살기 바쁘다며 명절 때나 가끔 들여다보고 살았어요. 저는 나름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풍파를 겪게 된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자꾸 겹치는 건지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군요. 지병이 있었던 남편이 갑자기 위독해지게 되었어요. 우리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나 건강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게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뭔가 준비하고 받아들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진저리가 나고 험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네요. 몇십 년을 내 곁에 당연히 있어주던 사람이었고 말년으로 갈수록 아들로 인해 둘 다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한 집에 있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었고 인사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채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뒤이어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과 딸들을 보고 저는 그저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애들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장례를 치렀고 남편이 남긴 것들을 나중에야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마음을 좀 바로 잡으려던 차에 저는 또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니, 애들 아빠 유산이 없다고요? 네, 사모님. 아드님 앞으로 다 돌려져 있더라고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사모님께서는 모르셨던 사실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저는 부랴부랴 아들부터 찾아갔어요. 아들은 술에 떡이 든 채 집안에서 누워있었고 재촉을 해서 정황을 알아냈더니
저는 왜 남편 혼자 가버린 건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러운 상황이더라고요. 아들은 우리와 연락을 끊은 몇 년간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 살면서 수많은 빚을 져버렸고 저를 볼 면목이 없으니 자기 아빠를 찾아가서 끝도 없이 돈을 타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 무렵 때는 우울증으로 지쳐서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기에 잘 몰랐는데 그때 이렇게 아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자식이라고 차마 끊어내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그렇지 유산이 다 아들 앞으로 돌아갔다뇨. 아들은 완전히 도박에 눈이 멀어 돈 따위를 우습게 생각했고 병상에 있던 자기 아버지를 조르고 보채서 그렇게 누나들과 엄마인 저도 생각하지 않은지 자기 앞으로 다 돌려버렸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을 거의 다 탕진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얼마 없어. 아니 나한테 남은 건 이제 없어요. 아니 다 써버렸다니까.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그마저도 술로 망가져버린 혀로 말하더군요. 하루아침에 저는 저와 남편이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작은 단칸방에서 살아야 할 형편에 치닫게 되었어요.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정말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있었는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영환 씨 어머님 되십니까? 아들의 전화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저를 찾는다니 예감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서 있을 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내용을 듣고 그만 기절해 버렸나 봅니다. 옆집 이웃이 저를 발견해줘서 겨우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아드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아들이 빌린 돈을 갚으러 왔던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다가 하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가 아들의 유서와 마지막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쯤 되니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을 보내야 하다니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그렇게 가버린 아들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몇 번이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아무 연락도 없는 딸들이 원망스러워 전화를 걸었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말들이란 차라리 저는 이때 전화를 걸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영원이한테 돈 주고 있을 때 뭐 했어? 자식은 영원이만 자식이야?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자식이긴 해? 그렇게 영원히 감싸더니 그게 이런 결과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연락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싶었어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있고 싶더군요. 이따금씩 옆집 이웃이 들여다보면서 자꾸 걱정하고 뭔가 주는 바람에 겨우 버티기는 했지만요. 점점 두통도 심해지고 이제 울음도 나오지 않고 먹는 것도 불규칙해 허기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서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니 겨우 일어나서 대답을 했는데 왠지 목소리가 나지 익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정확히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누구인지 이런 곳을 찾아오는 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옷을 휘감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줌마였습니다. 왠지 얼굴 낯이 익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조금 헷갈리던 차에 그 아줌마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요. 기력이 하나도 없어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눈을 뜨고 찬찬히 다시 얼굴을 봤어요. 살이 조금 찐 것 같긴 했으나 분명 며느리임이 틀림없었어요. 혈색도 좋고 낯선 분위기가 가득했으나 얼굴은 분명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곳을... 겨우 입을 떼는 저를 며느리는 와락 끌어안더니 엉엉 울더군요. 한참이나 그렇게 울고 저도 그만 그간의 삶에 대한 서러움이 터져나와 영문 모를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느라 각자의 어깨가 너무 젖어서 민망할 정도가 되어서야 몸을 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과 이혼한 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점점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동안 세상과 연을 끊으며 지내왔던 제가 듣고 어렴풋이 알 정도면 상당히 유명한 곳인 듯 했습니다. 어쩌다 절 찾게 됐는지
물었고 그 뒤에 하는 며느리의 대답은 정말 심금을 울리더군요. 어머니,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 같은 애정을 주셨던 건 어머니였어요. 맨날 얻어맞고 바보 취급을 당하던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엄마란 어머니의 이미지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닥 잘해준 것도 없는데 듣는 내내 그저 울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거 싫어하실까봐 그렇게 꾹 참아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얼마 전에 다시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힘든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고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도 딸들도 나를 버렸는데 이 아이는 내가 뭐가 볼 게 있다고 이 후미진 동네에 있는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꿈인지 생신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근처 아파트를 하나 얻어놨어요. 제 마음대로 처리해서 죄송해요. 전에 사시던 동네에 있던 스타 아파트 아시죠? 재건축해서 더 좋아져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기에 정말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딸로서 모시게 해주실 수는 없는 걸까요? 며느리가 말하며 내민 아파트 계약서를 보니 예전에 우리가 살던 부촌에 있던 곳이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집 가세가 기울어 영영 꿈도 못 꿔보고 나오게 된 곳이에요. 아마도 제 생에는 도저히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는데 며느리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주고 그곳에 제 거처를 옮겨가게 해주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처리해버리곤 일주일에 2번은 꼬박 저를 찾아와서 종일 시간을 보내주는데 솔직히 아직도 이 생활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며느리가 제발 그쪽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해서 오긴 했지만 이래도 되는지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오래도록 상처있고 내리막막하던 저에게 며느리는 저를 다시 잡고 끌어올려주면서 매주 용돈도 주고 냉장고도 비지 않도록 채워주며 그렇게 저를 살갑게 섬겨주네요. 이렇게 인생이 180도 변할 수가 있는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를 기억해준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한데 이런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먹구름이 드리워지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없는 운명인 걸까요? 바로 엊그제 친딸들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뭔 소식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매몰차게 연락을 끊을 때는 언제고 나란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놓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제 속을 다 뒤엎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엄마, 이 서방이 사업하는 게 너무 안 돼서 나 진짜 못 살겠어. 애들 교육은 어떡해? 우리 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 엄마, 혼자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딸들 생각은 안 해? 어찌 갈수록 제 원망만 하더니 끝은 결국 돈 얘기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파트 담보로 우리 대출 좀 해주면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히 나을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이야. 엄마 한 번만 해주라.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한숨이 나와서 일단은 둘 다 쫓아보냈어요. 곧 있으면 며느리가 올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마주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건 접니다. 그렇게 딸들을 내쫓긴 했지만 저것들도 자식이라고 남편 사업이 망해서 손자들이 나앉게 되었다니 그걸 애미로서 어떻게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똑같이 자식인데 유산이 아들 아닌 딸들에게도 좀 갔더라면 저 고생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이렇게 고급스럽고 비싼 아파트가 사실 이 나이에 당치도 않기도 한데 참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저만 보고 이렇게 지원해준 며느리를 생각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